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현재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무부의 표적 제재는 사이버 범죄 근절과 미국 안보 확립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4일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국가들에 대한 금융 제재의 효용성을 주제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관련 범죄를 지목했습니다. We have churned out, as you know, a large number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really have been focused 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There have been some other sanctions on North Korea associated with cyber crimes that they've done, or not against them, on actors in North Korea. Let me be more specific. 무누신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제재 조치가 적의 해킹 공격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특정 단체와 인물 제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oadly think sanctions are very, very effective. So as a broad statement, targeted sanctions are very effective. As it relates to the specifics, we do coordinate with DOJ. 재무부는 앞서 지난 2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연루된 중국인 2명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을 제재하면서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사이버 정보와 현금 탈취, 악성 코드 유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어 미국 경제 인프라를 노린 북한 등의 해킹 공격에 대비한 재무부 내 사이버 보안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넘어간 비밀 수사국의 재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fully support moving the Secret Service back to Treasury because we will have better coordination on cyber crimes.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제재가 실제 사이버 공격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재무부 차원의 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불법 자금 조달의 핵심 거점은 중국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구잔 카사노바 올바니 뉴욕 주립대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4일 하원 금융위 국가안보 국제개발 통화정책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WMD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제재 회피와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은 중국에 있는 중개인과 유령 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카메룬 선박을 억류한 데 이어 해당 선박의 선원 16명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눅빌 지방법원은 5일 카메룬 선적 화물선 커리지어스호의 선원 16명을 해상 밀수 등을 금지한 캄보디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법원은 해당 선원들을 구류하지 않고 선박에 머물게 하는 대신 캄보디아 수역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지난 1일 커리지어스호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과 유류 등 금지 품목을 거래한 혐의로 옥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5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화상으로 연결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 which they will, one hopes, implement the commitments made in Singapore and allow us to move forward towards the kind of negotiated solution that our senior officials from President Trump all down have been calling for some time. 포드 차관보는 이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된 뒤 미북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빨리 북한 측의 회답을 듣고 전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can assure you that from an interagency and a departmental perspective, we are ready and prepared for trying to make those commitments in Singapore into a reality on the ground as soon as possible. 북한이 지난 2일 감행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ports of launches from North Korea and following the matter closely, but I would have to defer you to the spokesmen who have already addressed this issue from Washington on that.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의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시험 발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5일 안보리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쏜 것은 탄도미사일로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규탄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미국은 유럽 5개국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라면서 내놓을 반응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 대북 지원 물품 전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농업기구는 석 달 만에 북한을 또다시 식량 지원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도 주민들에게 연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보건의료 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조치로 관련 지원 물품 전달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확진 검사기와 의료용 장갑, 보안경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이틀 만에 승인받고 복잡한 물품 구매 과정도 해결했지만 물자 전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One thing you need to do is have a channel to get it into the country. So we're looking at bringing it in through China and then by land from China into DPRK. 최근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치료 사업을 벌이는 한 지원단체는 북한의 국경 폐쇄로 지원 물품 조달 등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북한에 7,000명에서 8,000명을 자체 격리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량농업기구 FAO는 5일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를 내고 석 달 만에 또다시 북한을 식량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북한 주민의 40%인 약 1,000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올해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식량 수입량을 158만 5천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 지원국에 포함된 국가는 44개로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이라크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8개 나라가 지정됐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의 농작물 생산이 전례 없는 대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AO의 북한 현지 농작물 수확량 조사는 북한의 거부로 6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원격 탐사 장비 등을 이용해 식량 상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특정 장소 격리와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국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일본 입국을 거부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으로 한국발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와 지역은 43곳, 격리 조치 12곳, 검역 강화 등은 4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